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혹시 그런 분 계시겠지만 감기가 아닌데도 기침을 하시거나, 그죠? 또 목에 뭐가 이렇게 가래가 걸린 것 같이 갑갑해서, 그죠? 말씀하시기 전에 꼭 이렇게 목소리 가다듬거나, 또는 이제 뭐가 있는데 이거 삼켜도 안 넘어가고 뱉어지지도 않고, 아, 여기 많이 계시네요. 예, 그게 왜 생기느냐? 그건 이제 화가 뭉쳐서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보면 기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기가 사실은 기라는 거는 무형이에요.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어떤 형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에 갑갑한 것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핵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살구씨 같은 게 여기 걸려 있는데 이제 안 내려간다. 그럼 그게 왜 생기느냐? 처음에는 이제 기가 조금씩 쌓이다가 이게 뭉치게 되면, 기가 울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불편한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들이 기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어요? 기가 막힌다. 그죠? 예, 기가 찬다. 또 뭐 기절한다. 그죠? 기가 끊어져서 또 뭐 기운이 없다. 그렇죠. 기가 막힌다. 뭐 이런 거. 또는 뭐 기분이 좋다. 이래서 우리가 기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이 기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이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기고요. 또 우리 몸을 잘 이제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거든요. 그래서 인체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이 기라는 글자가 참 재미있는 글자인데, 우리가 기를 얻으려면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에서 이제 얻어지는 것이 기거든요. 영양분을 이제 섭취하고 이랬을 때. 그래서 이 기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식에서 섭취한다 그래서 곡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이게 이제 음식하는 곡식할 때 그 곡자. 그리고 이 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하면 이게 이제 기운기자라고 하거든요. 기운기자하고 쌀미자하고 이게 이제 합쳐진 글자가 바로 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곡식에서 얻어졌다, 음식에서 얻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이 기라는 것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기가 잘 돌아야 피도 따라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들은 뭐 손이 저리다든가 뭐 이렇게 마비감이 있다 이러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이러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가 잘 돌지 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를 잘 소통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 이제 단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배꼽 밑에 이렇게 3촌 정도, 거기 이제 단전부인데 거기는 이제 생기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근본자리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예, 그래서 뭐 단전 호흡도 하고 이제 이렇게들 하시는데, 또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생활을 해요? 그렇죠. 탯줄. 엄마하고 태아하고 이렇게 탯줄로 연결이 돼 있어서 엄마가 숨을 내쉬면 아기도 숨을 내쉬고, 엄마가 들이쉬면 아기도 들이쉬고, 그러면서 그 이제 탯줄로 인해서 배꼽에 연결된 그 곳을 통해서 기가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영양물질이 드나든다 뭐 이런 거보다는 기가 소통을 해서 아기를 기르고 이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배꼽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네, 가끔 보다 보면 이제 배꼽에서 이렇게 진물 나고 이러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의학에서 보면 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더운 기운에 기가 손상이 되면 우리가 이제 열이 나면서 답답하고, 또 바람에, 풍이라고 하거든요. 바람에 기가 손상이 되면 통증이 생겨요. 아파요. 또 찬 기운에 이제 기가 손상이 돼도 이렇게 오싹하면서 몸이 떨리게 되고, 또 습한 기운에 기가 손상이 되면 몸이 푸석하게 부면서 무거워지죠. 또 마른 기운에 기가 손상이 되면 이렇게 막혀서 뭉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뭐 복잡한 거니까 그냥 한번 들어두시는데, 우리가 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이 물은, 흐르는 물은 고인물보다는 이제 덜 썩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정체가 되면 썩기가 쉬운 거예요. 그 기도 이렇게 잘 흐르지 못하고 정체가 되면 뭔가 뭉쳐서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목에도 매끼라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를 잘 소통시키는 것이 기혈을 잘 흐르게 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근본 바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전에 이제 그 30대 중반 되신 이제 여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갑상선에 혹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벌써 딱 봐도 굉장히 예민하시겠네, 이런 느낌이 딱 오는 그런 분이셨어요. 얼굴이 이제 이렇게 네모로 각이 지시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여자분들은요,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제가 쫙 한번 훑어보면 콧대가 높다 그러잖아요. 여자는 코가 높으면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남자는 코가 커야 되고 여자는 입이 큰 게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잘 먹어서 영양분을 잘 섭취해서 피를 만들고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거고, 근데 이분은 코가 아주 커요. 그래서 벌써 딱 보면서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하시구나. 그러다 보니까 누가 스트레스를 안 줘도 본인이 받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기가 잘 흐르지 못하니까 덩어리가 만들어져서 여기 갑상선에 이제 결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든지 잘해야 돼요. 자기가 1등 해야 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결혼해서 이제 아기 낳고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아졌지 줄어들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또 이분은 이제 이렇게 뭐 칼 대서 수술하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암은 아니라고 하는데, 병원 가서 이제 초음파 이렇게 해보시니까 암은 아니라고 하는데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한의학으로 안 될까 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기가 울체돼가지고 그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원인은 뭐냐 하면 기가 울체된 거죠. 근데 나타난 거는 갑상선에 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흔히들 어떻게 하냐면 요거 수술해요, 요거. 이렇게 예민한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은요, 기가 뭉치면 갑상선, 유방, 자궁 이런 데 덩어리를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방 수술도, 유방에도 또 이렇게 뭐 섬유화됐거나 석회화됐거나 수술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원인은 그냥 놔두고 이게 원인이에요. 결과만 자꾸 없애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수술해서 없앴어도 원인은 그대로 있으니까 얼마 있으면 또 생겨요. 예, 목에 안 생기면 또 자궁에 생기고 유방에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좀 영특하게 수술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요기를 치료해 주는 약을 써드린 게 아니고 기를 자꾸 흩어주는 이런 처방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차츰차츰 줄어들었다, 이제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별거 아니게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주 그 조그맣게 해결될 때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할 때 자꾸 제가 이제 치료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드린다고 해도 치료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본인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의사 말에 귀를 안 기울이시는 이런 분들이죠. 이제 흔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이제 일단 치료를 하러 오셨으면 병이 왜 낫겠어요? 생활이 바르지 않고. 근데 그 원인은 본인이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이 된 근본 원인을 자꾸 제거해드리고 같이 의사와 환자가 합심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안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본인이 뭔가 불편한 게 생기는 거는 내가 생활이 바르지 않으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 보면 스트레스를 굉장히들 많이 받고 사세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른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ADHD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새는 이제 그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도 일반화돼 있어요. 참 걱정이에요. ADHD. 요거는 이제 집중력이 결핍돼 있고, 그죠? 또 이제 과잉 행동 장애. 그래서 주의가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해요, 애들이.
그런데 문제는 요거는 이제 뭐 어떤 분을 지칭 어떤 국한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특히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남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조금 애들이 너무 이제 산만하게 굴면 엄마한테 얘 ADHD 아닌지 검사하고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10세 이전에는 큰 병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라는 과정에서 잘 이걸 조절을 못 해주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소양지기가 발달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양지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양의 기운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은 음만 돼 있거나 양만 돼 있는 경우가 없어요. 예, 음양이 같이 조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큰 거예요. 양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병든 거예요, 사실은. 병든 닭처럼 가만히 있으면 건강하지 않은 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물론 그런 아이들은 조금 이게 이제 지나친 아이들이긴 하지만 이걸 병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경우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거는 음이니까 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거든요. 음을 좀 키워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면 되잖아요. 밸런스가 맞아지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신경 뭐 너무 산만하니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이런 덮어놓는 약을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건 점점 더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전에 8살 된 남자아이가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희 한의원 오기 이제 한 몇 달 전에 엄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제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봐 엄마가 그냥 멀리 여행 갔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아이들이 그건 느낌으로 다 알죠. 네. 그래가지고 얘가 굉장히 영리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동생을 자꾸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가서 막 때리기도 하고 뭐 뺏고 이제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밥을 안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한 2주 정도를 거의 안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이제 할머니가 데리고 오셨는데 그거를 병원에서는 그 이제 저 ADHD라고 하면서 약을 주고 막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전혀 좋아지지가 않죠.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럼 뭔가 그걸 표출해 주도록 이렇게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한테 화를 내려주고 음을 길러주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화가 너무 성해 있으니까 요거는 약간 이제 좀 낮춰주고 음을 키워줘서 이렇게 이제 안정되도록 그렇게 약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서서히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성격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는 그걸 병으로 보면 안 돼요. 또 한 아이는 이제 9살짜리 아이였는데 대개 보면요.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는 어른 문제예요, 사실은. 예. 근데 애들이 애꿎게 애들이 이제 그걸 받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어른들은 애들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 다 스트레스 있어요, 나름대로. 예. 그래서 그 아이는 또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해서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였는데 걔도 아주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예요. 되게 이렇게 주위가 산만한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은 애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영리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걔도 이제 할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엄마 손에 키우는 것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학교 가서도 막 친구들 못 살게 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할머니 따라서 오면서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이 아이는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려요, 잘 때. 그래서 땀을 안 나가도록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주고 그랬더니 뭐가 좋아졌느냐? 이 아이가 비염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런데 비염도 좋아졌죠. 또 이제 밥을 잘 먹으니까 키도 크게 됐죠.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근본적인 걸 하나 이렇게 딱 건드려주면 거기에 연결돼 있는 것들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다음에는 이제 모범생이 됐어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받고 이랬을 때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활 자체를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오셨냐면 얼굴에 이렇게 한쪽으로 감각이 안 좋고 이런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의학에서는 위풍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붓거나 또는 이제 감각이 둔하거나 마비감이 오거나.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3차 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꼭 3차 신경통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의학은 그런 이제 양방적인 진단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 한의학적인 기준에서 이제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연세가 한 70 중반 정도 되셨을 거예요. 아니다, 60 중반 정도 되셨네. 그분이 이제 한 이렇게 이 오른쪽으로 감각이 안 좋고 그런 지가 10년이 넘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남편이 굉장히 이제 크게 병을 앓고 계셔서 남편 간호해 드리느라고 본인은 신경을 안 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되셨냐면 이쪽이 아파서 세수를 못 하세요. 이쪽을. 그러고 잇몸이 다 붓고 그다음에 이제 입도 못 벌려서 양치질도 못 해요. 그래서 그냥 식사도 겨우 하시고는 그냥 각을 해서 버리고 이러신대요. 그러면서 입을 벌리면 아프니까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말이 자꾸 어둔해지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 뭐 귀도 불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셨는데 특별한 건 없고 그냥 MRI상으로 왼쪽 뇌가 찌끔 막힌 데가 있다. 이제 이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병원에서는 이제 뭐 신경 안정제, 수면제 이런 거 처방을 해서 받으셨는데도 별로 좋아진 게 없죠. 그래서 그냥 이제 지내시다가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병원을 이제 다시 가셨대요.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그날 환자, 이분 또 참 재밌는 분이셔서 오늘 환자가 몇 명인가 그거 확인을 하셨나 봐요. 308명이었대요, 그날. 이런 증상으로 오신 게.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도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가끔 오시는데 그 정도로 많은 숫자로 고생하시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다 진단이 뭐냐면 이렇게 검사 한번 하고서 수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경을 절단해 주거나 마취시키는 거예요. 그 치료가 될까요, 그게? 치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냥 감각만 못 느끼게 해주는 거지 치료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시니까 나도 그럼 수술을 해야 되겠네. 권유를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옆에 어떤 할머니가 계시는데 전에 수술을 한번 하셨고 오늘 재수술을 하러 오셨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딱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수술해도 또 얼마 후에 재수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는 이제 불교 TV 보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3차 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하셨어도 그 관점에서 치료해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뇌가 한쪽이 약간 막힌 거를 뚫어주는 이런 이제 치료를 해드린 거죠. 이분이 진찰을 하면서 보니까 손도요. 왼쪽 오른쪽이 아주 차이가 나게 차요. 이쪽이 오른손이. 그리고 모든 증상이 이제 이쪽으로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해드렸는데 참 재밌는 것이 약을 쭉 드시고 얼마 있다가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래도 그 308명 속에 안 들어가서 다행이다. 그분들은 다 수술하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해도 그게 이제 효과적이지는 않은 거를 느끼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약을 하루하루 드시면서 보니까 당신이 오른쪽으로 음식을 씻고 계시더래요. 이쪽은 전혀 못 쓰셨던 분이. 그러고 세수를 할 수 있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중에 오셨을 때 보니까 손도 이제 이쪽 온도 차이가 약간은 아직은 이제 더 치료를 하셔야 되는 상태였을 때 차이는 있었지만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분 말씀이 뭐든지 그냥 눈에 보이는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감탄을 했죠. 제가 해드릴 말씀을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덕으로 이렇게 내가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셔서 저도 생각에 불교 TV 보셔서 저런 말씀 하시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든지 한의학적인 치료는 기울어져 있거나 한쪽으로 편중돼 있거나 이거를 자꾸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자꾸 뭉쳐서 어떤 형태를 이룰 때에는 그거를 직접 잘라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의 원초적인 것을 풀어주는 이제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근본 치료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전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이렇게 이분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받고 여기 목에 늘 뭐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찰을 하시는데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도 막 명치가 이렇게 빠개지는 것처럼 아프고 대변도 설사를 늘 하시고 소변도 시원치가 않고 머리도 늘 막지가 않고 그러니까 증상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무 많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 그분도 제가 치료를 어떻게 드렸냐면 목을 제일 먼저 풀어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머리하고 이 몸은 하늘하고 땅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목이에요. 그래서 목에 뭐가 막혀 있을 때는 상하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매핵기를 치료해주는 그런 처방을 해드렸더니 목도 편해졌을 뿐 아니라 대변, 소변 다 좋아지셨어요. 이분이 병원 가셨을 때는 이제 진찰 다 해보고는 신경성이다. 또는 이제 과민성 증상이다. 이런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치료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화를 흩어주거나 기를 흩어주는 이런 치료를 해드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민하신 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오는 이런 증상, 그다음에 또 아이들의 이제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병으로 보고 치료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제부터는 여기 계신 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것을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분 하실까요? 예, 여기 계신 분이요. 선생님의 좋은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다름이 아니라 척추 이분증이 있어서 좀 요통이 심하거든요. 네, 근데 네. 생리 때가 되면 더 심한 통증을 느끼고 네. 그 이후엔 좀 괜찮아지는데 네. 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우선 맥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네. 그 척추 이분증이라는 거는 이제 병원에서 진단 예, 받으셨어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허리 그러셨어요? 네. 예, 왼손 보시고요. 네. 출산은 몇 번 하셨어요? 한 번이요. 예, 자연분만 하셨어요? 예. 네. 예, 되셨습니다.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통이 생리 때만 특별하게 많이 생기신다 그랬죠? 예, 조금씩 있긴 한데.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출산 이후부터 생기셨어요? 그 이전에도 그러셨어요? 그 이전에는 없었고요. 안 그러셨죠? 예. 출산 출산 이후에. 30대 그러셨어요. 워낙, 예. 네. 이제 대개 여성분들이 생리통 앓으면 이제 뭐 허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뭐 이렇게 오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네. 우리가 출산을 할 때요, 골반이 이렇게 벌어지면 어떻게 여기 이제 천골 있는 부위가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래서 아기를 놓고 나면 100일 동안은 몸을 무리하지 마셔야 뼈가 다 제자리로 들어가는 이유가 골반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골반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관절이 다 이렇게 벌어진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산도가 마련이 되고 아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의 척추 이분증이 꼭 그거하고 연관이 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척추가 약간 삐뚤어져 있는 편이시고요. 네. 예, 그러고 이제 골반이 이렇게 벌어졌다 제자리로 갔다 이럴 때 그게 이제 원활하지 않으신 걸로 볼 수 있어요. 특히 생리 후에 생리 전에 그러면 뭔가 생리가 된다는 것도 임신이 안 됐을 때 자궁 내막이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는 것이 이제 생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배란을 했죠. 그러면 2주 정도 있다가 임신이 안 됐을 땐 자궁 내막이 탈락돼서 나오는 것이 생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몸에서는 임신인지 아닌지 이것도 막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자궁이 약간 이렇게 골반 있는 데가 벌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리통이 이제 요통으로 오거나 이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척추가 약간 삐뚤어져 있는 분들은 평상시에는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리 전후라든가 또는 몸에 무리가 갔다든가 이럴 때에는 요통이 생기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도 조금 아까 제가 맥을 보니까 허리 쪽으로 맥이 상당히 긴장돼 있는 맥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평상시에 입속이 잘 헐고 그러세요?
예, 힘들거나 예, 그러면 예. 좀 피곤하면. 그런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음부도 가렵거나 이런 게 올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민감하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얘기를 뭐 민감하다, 스트레스 잘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병이 올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실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시면 뼈가 골다공증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음식 같은 거 잘 이렇게 이제 섭취를 잘 하시도록 하고 무리 안 하시도록 하고 예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여기 계신 분이요. 예, 말씀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제가 1년 전부터 그 이유 없이 가끔 호흡 곤란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가끔 자다 보면은 이렇게 호흡 곤란이 있으면서 경기 일으키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경련이 있어요 몸에. 예, 경련도 있고 숨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이렇게 옆에 네. 자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은 병원을 안 가봤는데 가끔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네. 왜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언제 얼마나 되셨어요? 한 그러신 지가?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때쯤에서 좀 신경 많이 쓰시고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예, 그때는 저 자녀 이제 학교 네. 문제 때문에 신경 많이 썼는데요. 네. 그래도 그렇게 학생 자녀 때문에라고 생각은 제가 그때 못 못 해봤어요. 하셨고요. 예, 예. 그러면 맥을 좀 먼저 봐드릴게요. 예. 그래도요, 지금 이제 좀 가슴에 화가 쌓여 있는 편이시거든요. 예, 그러시고 왼손 보세요. 예. 예,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화성을 띠고 있다, 화의 성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심장 기능도 조금 좀 선천적으로 약한 편에 속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호흡곤란이 오는 게 무슨 뭐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흡곤란이 아니고 네. 기가 잘 뭉쳐서 이제 이게 소통이 안 돼서 오는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특히 제가 화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자극에 민감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그 이제 뭐 신경을 특별히 쓰신 일이 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안 쓰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분 같은 체질은 조그만 일이 생겨도 그거를 마음에 이제 굉장히 크게 많이 이제 담아둘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도 자존심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잘 받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누가 스트레스를 안 줘도 본인이 받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얘기를 좀 이제 이렇게 했나 본데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서 심장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심장은 그렇죠. 군주지간 임금자리다 이렇게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가 조금씩 이렇게 쌓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제 잠이 들었을 때 이렇게 뭐 경련을 일으키거나 이제 뭐 경기하듯이 그다음에 저 자면서 꿈 같은 것도 많이 꾸세요. 예, 꿈도 많이 꾸고요. 네. 가끔 소리를 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자는 동안에도 머리가 편안하게 쉬지 못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이제 그러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해결이 된다고 그래서 또 금방 싹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에 신경 쓸 일이 있어서 그게 다 해결이 됐다 그러면 그걸로 끝 하고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느 만큼은 몸에 계속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맥을 봤을 때에는 이제 아까 맥 보면서도 화가 많이 쌓여 있으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좀 한번 풀으실 필요는 있어요. 네. 그리고 예, 지금 이제 웃는 모습이 굉장히 이쁘시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화성을 띠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자극에 민감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드시면 심장 기능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다든지 잘 놀랜다든지 또는 이제 체력이 많이 딸리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은 협심증이 온다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미리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눈이 지금 동그래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쁘게 이렇게 변하시는데 이쁜 건 화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하실 때 이렇게 좀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하시고 신경 쓰실 일 있으면은 잘 풀고 이렇게 하시면서 생활하시면 괜찮으세요. 근데 그거는 치료를 좀 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져요. 주무시면서 이렇게 소리를 진다든가 그거는 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네, 여기 계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가요. 네. 피곤해도 배가 아프고 네. 추워도 배가 아프고 더워도 배가 모든 게 배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셨어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냉장고 이렇게 열다가도 등이 있죠. 전기 이렇게 찌릿하는 그런 네. 깜짝 놀랄 정도로 등이 이렇게 아프거든요. 네, 그게 네. 매일 계속 아픈 게 아니라 가끔 네. 가다가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세요. 걱정이 돼서요. 그럼 또 맥을 먼저 봐드려야죠. 오른손 주시고요. 네. 긴장을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네. 늘 긴장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쪽 보시고요. 네. 허리매가 안 좋으신데요. 이러면. 그리고 이제 배부터 이제 아프시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네. 아랫배 차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아랫배가 차다는 의미는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이쪽 기능이 활성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경 쓸 일이 조금만 생겨도 아이들도 왜 밥 먹기 싫은 애들 있죠. 밥 먹으라 그러면 막 배 아파요. 그러다가 밥 딱 치우면 안 아파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분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겠지만 잡숫긴 잘 잡수시죠. 배도 참 진짜 뭐가 들은 것마다 배가 너무 쉽게 금방 고파요. 맞아요. 이분은 우리가 이제 뱃속에 거지가 들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잘 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꾸 과식 폭식을 해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더 나쁜 쪽으로 가는데 소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먹고 돌았으면 배고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너무 많이 드셔서 이제 배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랫배가 차면서 약간 이제 위장 기능이 좋지는 못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잘 먹으면 위가 튼튼한 줄 알아요. 근데 그거하고 별개예요. 입에서는 좋아서 잘 드셔도 속에 들어가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잘 입에서는 땡겨서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장 기능이 약해서 그걸 소화를 못 해내시는 데다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잘 받아서 뭐가 맺히기 쉬운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덩어리를 만들기 쉬운 분이고 그다음에 원래는 뼈를 튼튼하게 타고나셨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올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죠? 잠시도 가만 안 계세요.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 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몸으로 그래서- 때우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뭐 해놓으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해야지. 제가 다 해버려요. 안 시켜요 절대. 그래서 배가 아픈데 자꾸 제가 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도 좀 지나치게 드셨을 거고 또 이제 아랫배 차시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받는 분이에요. 그리고 늘 긴장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든지 잘해야지 편안한 분이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부터라도 저녁 식사를 굉장히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는 그냥 허기만 면하게 잡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위장 기능도 안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치료가 필요하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몸이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척추도 삐뚤어져 있고 우리가 얼굴을 보면 정대칭인 사람은 없어요. 얼굴이 완전히 좌우가 좀 제가 이렇게 나눴을 때 이쪽하고 이쪽이 정대칭인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약간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편이세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바닥이 기울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릇이 바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나요? 못 써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바닥이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고 내 걸로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 잡수시는 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너무 욕심내지 마셔야 돼요. 일도 잘하려고 또 뭐 이렇게 이제 뭐든지 너무 잘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그게 지나치잖아요. 몸에는 그대로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생각도 몸과 마음이 별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몸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이분은 또 가스도 잘 차실 거예요. 네. 대장의 기름이 네. 차요. 그래서 가스도 잘 차는 편이시고 네. 이제 음식 조금 안 좋게 드시면 이제 설사나 변비나 이런 쪽으로 네, 가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조절은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네. 평상시에 이제 또 본인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신 거죠.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예, 여기 계십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중풍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저도 잘 부어서 엄마 체질 닮았는지 걱정이 돼서요. 아, 어디가 잘 부으세요? 전체적으로 잘 붓고 얼굴, 아침에 몸도 잘 부시고. 손하고 얼굴하고 보면 잘 붓. 네, 손하고 얼굴. 무거워요 항상. 아, 몸이 무거우세요? 예. 지금 뭐 수술하셨어요? 갑상선 수술했거든요. 네. 27살 때. 아, 그러셨어요? 뭐 결절이 있었어요? 예. 왜 수술하셨어요? 옛날에 이게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 계실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네. 달걀만큼 이만큼한 거 있었고 그러셨어요? 수술을 하라 하겠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러시고 지금 이제 그 붓는 게 아침에 많이 부으세요? 오후에 많이 부으세요? 아침에. 아침에. 네. 그럼 오후 맥을 되면 좀 또 꺼져요. 그러세요. 네. 생각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지나치게. 예, 이쪽 보시고요. 허리도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허리도 좀 안 좋으시죠? 그 이제 갑상선 수술하셔서 음성이 그렇게 약간 네, 변했어요. 변하셨죠? 네. 예, 되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생각이 너무 많으세요 그랬거든요.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생각은 비장 기능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제 비장이 편안하게 돌지를 못하니까 소화 기능이 좋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도 이제 밥만 열심히 드시고 생각하시지 마셔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건데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갑상선 제가 여기 보니까 수술 자리가 있어서 이제 여쭤본 건데 갑상선에 문제가 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결절이 생겼다, 뭐 기능이 항진됐다, 저하됐다, 뭐 갑상선암 이렇게 갑상선에 문제가 오는 거는요 기본 체력이 딸리면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한테 오는 증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이렇게 뭐 혹이 생겨서 그걸 수술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도 자꾸 이렇게 변하시고 그게 지금도 그럼 약을 드시겠네요? 신지로 약은 안 드세요? 예, 30대 중반에 검사를 해봤더니 괜찮으셨어요?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다행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갑상선에 문제가 오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신 체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맥을 볼 때도 이분도 아주 굉장히 긴장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늘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깨 목 있는 데가 많이 굳죠. 지금 지금도 보면 무거워요. 그렇죠. 어깨 목 있는 데가 많이 굳어 있고 허리도 안 좋고 그래요. 네. 척추도 약간 삐뚤어져 있으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몸이 이렇게 찌뿌듯하고 늘 무겁고 몸살기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습이 잘 쌓이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몸에. 항상 무거워. 그러니까 이제 스폰지에 물 먹듯이 몸 축 처져서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그래서 저녁 식사는 적게 하셔야 돼요. 저녁에 뭐를 잡수시면 아침에 이렇게 잘 붓게 되거든요. 그리고 비장 기능이 원활하지를 못하니까 비장은 또 습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비장이 편안하지 않으면 수분 대사를 잘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푸석하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몸이 부면은 뭐 신장이 나쁜가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이 붓는 거는 비장 기능이 편안하지 않아서 붓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아주 무거워요. 네, 무거워 죽겠어. 그렇죠. 그러다 일어나서 조금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조금 개운해져요. 그게 그래서 활동을 저는 해야 돼. 네?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활동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시동이 늦게 걸리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어나서 눈 딱 뜨면 막 활동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이런 분들은 조금 움직여서 워밍업을 해주셔야 이게 몸을 좀 풀어주셔야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생활하실 때에는 음식을 좀 이렇게 너무 자극이 강한 거라든가 또 기름진 거 이런 건 좀 피하시도록 하시고, 그런 거 소화 잘 못 시키실 거예요. 입에서는 잘 당겨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소화 기능이 좀 원활하지 못하니까 항상 음식을 담백하게 잡수시고 익혀서 잡수시고, 그래서 몸에 습이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볍게 또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거를 조금 자꾸 해주셔서 어깨나 목 뭉쳐 있는 거를 좀 풀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요, 이제 정신적으로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은 목하고 어깨 근육이 같이 긴장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몸이 조금만 힘들어도 이렇게 뻐근하거나 뭐가 짓누르는 것 같은 눌리고, 이런 항상 느낌. 눌리고. 그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자꾸 또 이렇게 여자분들이 배가 나오거나 이러면 허리가 약해지게 돼 있고, 그래서 모든 기능은 다 균형이 잡혀야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특히 저녁 식사 적게 하시고 이제 담백하게 잡수시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그 기가 잘 돌지 못해서 뭉치는 이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요즘 흔하게 있는 그 이제 얼굴에 뭐 3차 신경통이라고 하는 위풍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얼굴에 나타나는 증상은 위장 기능하고도 연관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위장의 기능을 조절해 주거나 또는 풍열독을 풀어 주거나 또 이쪽으로 그 열이 몰리는 걸 풀어 주거나 이런 치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이쪽으로 열이 몰리지 않도록 음식 담백하게 잡수시고 또 가볍게 운동해 주시고 이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강 조심하세요.